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밤 제 방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건 어떠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9이 되었어요. 설마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저도 믿기지 않네요. 제가 매칭앱에서 낯선 남자분을 만나고 그리고 사랑에 빠졌다니.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이게 제 인생에 일어난 진짜 일이거든요. 평생을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분들의 생명과 마주해온 제게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정말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단 한 번의 술자리가 제 평온했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이야. 저는 여수 여행에서 정말 꿈 같고 기적 같은 만남을 경험했어요. 인생은 60부터가 본격적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이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해주세요. 그럼 제가 경험한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간호사를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무렵이었어요. 같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고락을 함께했던 친구 명숙이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윤이야, 잘 지내지? 있잖아. 오랜만에 만나서 술이나 한잔하자. 요새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죽겠더라. 정말로. 명숙이 목소리는 어딘가 들떠 있었고 기쁨이 배어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만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던 터라 저도 정말 반가웠어요. 그럼 명숙아, 꼭 그러자.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얘기하자. 우리는 집 근처에 있는 개인 선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명숙이와 저는 서로의 근황을 나눴어요. 요즘 생활이 어떤지, 아이들과 손주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요. 명숙이는 요새 손주 돌보느라 바빠서 내 시간이 없다며 좀 피곤한 얼굴로 웃었고, 다른 친구들은 도예나 등산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우리 친구 모임의 한 명인 미선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신기한 듯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알아? 요즘 우리 같은 세대도 매칭앱이라는 거 많이 쓴대. 나 사실 한 달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꽤 재밌더라. 그 말에 우리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미선이한테 쏠렸어요. 60 넘은 여자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려고 앱을 쓴다니. 우리에겐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거든요. 어머, 미선아, 그런 거 하면 애들이 뭐라 하네. 나중에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이선희는 빙그레 웃으면서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누가 알겠어.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외롭게 보낼 필요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한참을 웃었어요. 처음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었지만 그 웃음 속엔 묘한 공감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사는 외로움이나 마음, 한편에서 새로운 자극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감정이었으니까요. 얘기가 무르익을 무렵 친구들이 제 스마트폰을 빼앗아서 순식간에 매칭 앱을 깔아버렸어요. 그만해. 진짜. 나는 상관없어.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정말 그만하라니까. 저는 진심으로 거부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제 프로필을 이것저것 재밌어하며 만들어주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다 보니까
점점 호기심과 묘한 설렘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40년 넘게 환자들의 생명에 책임을 지고 항상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온 제가 설마 매칭 앱에 가입하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래도 친구들의 열의에 떠밀려서 저는 어느새 그 앱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 앱이 확실히 깔려 있더라고요. 당장 삭제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예인지 그 전에 앱을 열어보게 됐어요. 화면엔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몇몇 남자분들 프로필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가 보였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제게 이런 세상은 완전히 낯선 거였어요. 이건 대체 어떻게 쓰는 거지? 잠깐 구경하고 바로 앱을 껐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대체 이게 뭐랑? 결국 앱은 삭제하지 않고 그냥 뒀어요. 아직 쓸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친구들과의 재밌는 추억으로 좀 남겨두자 싶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잠들었어요.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벌써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거요. 매칭앱 이야기로 떠들썩했던 술자리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저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은퇴 후의 시간은 넘쳐났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만났던 친구 명숙이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윤희야, 잘 지내? 있잖아. 여수로 여행 갈래.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이번 주말에 다들 시간 된대. 명숙이의 제안은 제게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특효약 같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갔던 터라 제 가슴이 기대로 두근거렸어요. 우리는 바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총 4명. 명숙이, 미선이, 경자 언니, 그리고 저. 모두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속 깊은 동료들이었어요. 해변의 아름다운 미술관 투어, 해안가 드라이브, 그리고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는 계획까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들떴고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여행에 제 기대는 크게 부풀었어요. 그런데 여행 이틀 전 갑자기 경자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윤희야, 정말 미안해. 나 여행 못 갈 것 같아. 막내 아들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경자 언니는 손주가 걱정돼서 급히 돌봐야 한다고 했어요. 아쉽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도 우리는 셋이서라도 가기로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번엔 미선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 윤희야, 명수가. 사실 갑자기 남편 회사에서 가족 행사가 생겨서 어떻게든 빠질 수가 없어. 그리고 여행 전날 아침 드디어 명숙이마저 연락해 왔어요. 윤희야, 어떡하지? 우리 큰딸이 갑자기 입원하게 됐어. 내가 병원에 같이 있어줘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결국 넷이서 계획했던 즐거웠을 여행에 저 혼자만 남게 됐어요. 순간 여행 자체를 취소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펜션 예약금도 냈고 무엇보다 이 여행을 위해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들여 계획을 짰던 게 아까웠어요. 창밖을 보니까 하늘은 어디까지나 맑고 푸르게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굳이 혼자라도 못 갈 이유는 없잖아.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항상 환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더 소중히 여겨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제 와서 취소하는 건 정말 아깝잖아. 전화 너머로 명숙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유인이야. 정말 미안해. 혼자 가는 건 외로울 텐데. 저는 결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명숙이도 경자 언니도 미선이도 다들 사정이 있는데 어쩔 수 없지. 괜찮아. 나 혼자라도 잘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저는 용기를 내서 혼자 여행을 결행하기로 했어요. 69에 혼자 여행 가는 건 처음은 아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갈 예정이었던 여행을 혼자 가게 되니까 마음속엔 왠지 묘한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짐을 챙겼어요. 갈아입을 옷, 평소 먹는 약, 간단한 화장품, 그리고 입담한 책 한 권. 오랜만에 천천히 책 읽을 시간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건 나름 기대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까운 기차역으로 향해서 여수행 열차를 예약했어요. 창밖에 펼쳐지는 한적한 풍경을 보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가끔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한가 봐. 어쩌면 이 여행이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줄지도 몰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 혼자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요. 열차는 천천히 여수를 향해 달렸고 저는 창밖에 변해가는 풍경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 여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한 채로요. 여수역에 도착한 건 오후 4시가 넘었을 때였어요. 미리 예약해 둔 펜션으로 택시를 타고 가서 짐을 풀고 잠깐 쉬었어요. 작은 원룸 형태의 방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정말 멋있었던 게 인상적이었어요. 친구들이랑 함께였다면 더 시끌벅적하고 즐거웠겠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도 그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창밖에 펼쳐진 푸른 바다는 어디까지나 평화롭고 고요했어요. 석양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며 마치 금빛 알갱이가 뿌려진 것처럼 보였어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신기하게 차분해지고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 잊고 있던 여유가 천천히 제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해가 천천히 수평선 너머로 지기 시작하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저녁을 어떻게 하나 좀 고민됐어요. 원래는 친구들과 근처 유명한 해산물 식당에 갈 예정이었는데 혼자는 거기 가기가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여수 해산물 식당은 대부분 코스 요리가 많고 혼자 들어가기엔 문턱이 높은 곳이 적지 않았어요. 펜션 주인한테 혼자서도 갈 만한 식당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혼자 오신 손님은 드물어서 대부분 식당이 2인분부터예요. 특히 이 근처 유명한 회센터는 신선한 회 정식이 유명한데 최소 2인분부터 주문해야 해요. 주인 말에 저는 더 난처해졌어요. 이렇게 멀리 여수까지 왔는데 신선한 회 정식을 못 먹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배달 앱을 봤는데 이 지역은 배달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서 뭘 먹고 지내야 하나.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친구들한테서 온 메시지인가 싶어서 확인했더니 그 술자리에서 깔았던 매칭 앱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앱을 안 지우고 그냥 뒀던 걸 그때 생각났어요. 궁금해서 앱을 열어봤더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프로필이 떠 있었어요. 이렇게 한적한 곳에도 앱 쓰는 사람이 있다니 좀 놀랐어요. 화면을 내리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혹시 이 앱으로 같이 밥 먹을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제 스스로 웃었어요. 하지만 배가 점점 고파지고 신선한 회 정식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그 생각이 점점 진지하게 느껴졌어요. 설마 그래도.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지도 몰라. 용기를 내서 앱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여수 식당에서 신선한 회 정식을 함께 드실 분 계신가요? 혼자 여행 중인데 아쉽게도 2인분부터 주문이라서요. 식사는 각자 부담으로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면 좋겠습니다. 현재 해변 근처 펜션에 있어요. 그 글을 올린 즉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뭐 하는 거야? 이 나이에 모르는 사람이랑 밥을 먹겠다고. 삭제하려고 앱을 다시 열었는데 놀랍게도 이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혼자 여수 여행 중이에요. 신선한 회 정식 정말 유명하죠. 저도 먹고 싶었는데 역시 2인분부터라서 포기했었어요.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태훈이라는 67살 남자분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깔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였어요. 좀 긴장되긴 했지만 그분 사진에서는 진지해 보이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과 만나도 괜찮을까? 하지만 어차피 공개된 식당에서 만나는 거고 그냥 밥만 같이 먹는 거니까 큰 위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답장 감사해요. 그럼 7시에 식당 앞에서 만나는 건 어떠세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네, 좋아요. 7시에 식당 앞에서 뵐게요. 하늘색 바람막이 입고 있을게요. 메시지를 확인하자 제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69에 매칭 앱으로 만난 사람과 저녁을 먹게 되다니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싶었지만 한편으론 오랜만에 느끼는 묘한 설렘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벌써 6시 반. 저는 급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히 화장을 고치고 가져온 옷 중에서 제일 단정한 연한 그린색 블라우스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그냥 밥만 같이 먹는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마. 하지만 제 얼굴엔 이미 오랜만에 보는 듯한 기대에 찬 표정이 떠 있었어요. 이제 만날 태훈이란 남자분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때는 알 리가 없었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긴장해서 발걸음이 빨라진 것 같았어요. 식당 입구에 서서 하늘색 바람막이를 입은 남자분을 찾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직 그분 모습은 안 보였어요. 내가 너무 서두른 건가? 아니면 안 오기로 하신 건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시간은 아직 6시 50분.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10분 남았어요. 식당 앞 벤치에 앉아서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는 거의 다 졌고 수평선 위에는 황금빛 노을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광경에 잠시 긴장을 잊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혹시 윤희 씨이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하늘색 바람막이를 입은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프로필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네, 맞아요. 태훈 씨이시죠? 그분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인사를 했어요. 첫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단정한 옷차림과 그의 바른 태도가 저에게 안심과 신뢰를 줬어요. 먼저 오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날씨가 정말 좋고 노을이 멋지네요. 어색한 침묵을 피하려고 저는 일단 날씨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넓은 창 너머로는 이미 어두워진 여수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메뉴를 보고 주저없이 신선한 회 정식을 주문했어요. 주문을 마치자 다시 묘한 어색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태훈 씨는 그걸 눈치챈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윤희 씨는 혼자 여행 중이라고 하셨죠. 여수는 처음이세요? 네, 사실 친구들이랑 올 예정이었는데 급하게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라도 오기로 했어요. 제 얘기를 듣고 태훈 씨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동창회로 여수에 왔는데 친구들이 급히 서울로 돌아가야 해서 저만 혼자 남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둘 다 비슷한 이유로 혼자 남게 됐다는 게 묘하게 운명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풀렸어요. 그분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했다고 했고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환자분들의 생명을 돌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태훈 씨의 말에 저는 조금 쑥스러우면서도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태훈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과 지식을 나누는 게 제일 즐겁더라고요. 그분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나라는 모습에서 학문에 대한 깊은 열정과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둘 다 평생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주문한 회 정식이 나왔어요. 푸짐한 회가 아름답게 담겨 있어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태훈 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회를 먹기 좋게 나눠주셨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먹기 편해요. 그분의 세심한 배려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신선한 회를 입에 넣으니 그 달콤함과 탱탱한 식감에 감동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좋은 걸 못 먹었을 텐데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니까 태훈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정말 좋은 인연이 생긴 것 같아요. 대화는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우리는 비슷한 세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많았어요. 70년대 대학 생활 이야기, 80년대 덕동의 시대를 헤쳐온 경험,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기쁨. 태훈 씨 자녀분들은 다 크셨어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귀여운 손주도 셋이나 있답니다. 제가 이야기하니까 태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딸이 둘 있어요. 큰딸은 미국에 살고 작은 딸은 부산에 있어요. 손주들을 가끔 볼 수 있는 게 다행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우리 둘 다 자녀들이 독립했고 혼자 남은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회를 맛있게 먹으면서 문득 태훈 씨가 물었어요. 혹시 윤희 씨, 화려한 고독보다 행복한 동행이 아름답다는 책 읽어보셨어요? 최근에 읽었는데
인생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 하나였어요. 저는 무심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믿어지지 않네요. 그 책이 제 인생의 책이에요. 작년에 너무 감동해서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어요. 이렇게나 많은 공통점이 있다니.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해변을 걸었어요. 밤바다는 어둡고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묘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오늘 저녁 정말 즐거웠어요. 혼자였으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못 가졌을 거예요. 태훈 씨가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잠시 해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게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해변을 걷다가 우리는 펜션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태훈 씨는 젊었을 때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감동적인 순간들을 얘기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어느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이만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늦었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렇네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태훈 씨도 일어서며 말했어요. 카페를 나와서 펜션으로 걸어가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밤바람이 시원했고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유니 씨 펜션이 어디예요?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에요. 우리는 펜션 앞에 도착했어요. 그때 태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밤 제 방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69살의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그 편안함과 설렘이 저를 그쪽으로 이끌었어요. 네, 좋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는 태훈 씨 방으로 갔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태훈 씨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니 씨, 솔직히 말하면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혼자 여행 와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 신기해요.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 사이의 공기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태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 가까이 알게 됐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옆에 잠든 태훈 씨를 보면서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행복감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태훈 씨도 눈을 뜨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젯밤 괜찮았어요? 태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 실수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는 걸 깜빡한 거예요. 너무 급하게 헤어지다 보니까 서로 전화번호도 안 물어봤어요. 택시를 타고 역으로 향하면서 저는 뒤늦게 후회했어요. 아, 연락처를 안 받았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분은 어디론가 떠났고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열어봤는데
태훈 씨 프로필이 사라져 있었어요. 아마 앱을 삭제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분과 다시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거요.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태훈 씨를 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그분 얼굴이 떠올랐고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이 자꾸 생각났어요. 결국 저는 그분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일단 앱을 다시 깔았어요. 하지만 태훈 씨 프로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완전히 삭제된 것 같았어요. 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5월 15일 밤 여수에서 신선한 회 정식을 함께 드셨던 태훈 씨를 찾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펜션에 전화도 해봤어요. 혹시 그날 함께 묵었던 손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봤고 주변에 혹시 아는 사람 없냐고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어쩌면 그냥 잊어야 하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앱을 삭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여수 5월 15일 밤 신선한 회 정식을 함께 드셨던 태훈 씨를 찾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답이 없었어요. 결국 일주일 후 저는 그 글을 삭제했어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어요. 스마트폰을 살짝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 끊어지면 다시 찾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69에 느꼈던 특별한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할 것 같았어요. 태훈 씨를 찾는 노력이 물거품이 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어요. 병원 봉사활동을 재개했고 지역 합창 교실에도 등록했어요. 바쁘게 지내면 분명 그분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그분 모습이 떠올랐고 때로는 꿈속에서도 그분을 만났어요. 눈을 뜨면 현실과의 괴리에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랜 간호사 동료였던 박명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희 선배,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연회가 있는데 같이 갈래? 세계 문화로 본 노년의 삶이라는 주제래. 재밌을 것 같아.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새로운 걸 보고 듣는 게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명숙 씨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강연회 당일, 저는 특별한 기대 없이 지역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작은 강당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는 겨우 뒤쪽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오늘 강연자는 세계문화 콘텐츠학과 태훈 교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훈, 같은 이름이네. 순간 그 이름에 눈길이 갔지만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어요. 이 나이대 남자분들 중에 태훈이라는 이름은 흔하니까요. 게다가 제가 여수에서 만났던 태훈 씨는 그냥 학생들을 가르친다고만 했지. 자신이 대학 교수라고는 전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강당불이 꺼지고 무대 조명이 켜졌어요.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 강연자를 소개했어요.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분은 국내 문화 콘텐츠 연구의 권위자이신 태훈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대학에서 세계문화 콘텐츠학과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최근에는 노년층의 문화 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남자분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분은
바로 제가 한 달 전 여수에서 만났던 그 태훈 씨였어요.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그분이었어요. 제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은 가늘게 떨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훈이라고 합니다. 그분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여수에서의 그날 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그 다정한 목소리, 그 따뜻한 미소, 틀림없이 그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분은 학생들을 가르친다고만 했지. 자신이 이런 강연을 하는 유명한 교수라는 사실은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본 노년의 삶과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이 시작됐지만 저는 그분 말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제가 만났던 그분일까? 그분도 저를 기억할까? 강연 후에 다가가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러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어요. 옆에 앉은 명숙 씨가 제 팔을 톡톡 치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윤희 선배,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다시 무대로 돌렸어요. 강연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됐고 태훈 교수님은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때로는 유머를 섞어가며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분의 학식과 통찰력에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수에서 만났을 때도 지적이라고 느꼈지만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유명한 교수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손을 들어서 질문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떨리는 마음에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몇몇 참석자들의 질문에 태훈 교수님은 차분하고 명쾌하게 답했어요.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강연회는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무대 앞으로 모여서 교수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하거나 명함을 건네고 있었어요. 명수가, 나 잠깐 강연하신 분께 인사드리고 올게.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만약 그분이 저를 기억 못하면, 만약 귀찮은 표정을 지으면, 사람들 사이를 조금씩 헤치고 나가다가 마침내 그분과 몇 걸음 거리에 설 수 있었어요. 그분은 한 참석자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아직 저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치 제 시선을 느낀 것처럼 그분이 문득 얼굴을 돌렸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분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곧 놀람과 기쁨이 섞인 환한 미소가 새어나왔어요. 윤희 씨. 그분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분은 이야기하던 사람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윤희 씨 맞죠? 여수에서 우리는 서로를 그저 바라봤어요.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은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연히 혹은 운명적으로 우리는 재회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강연할 정도로 유명한 교수라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 그 자체였어요.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았어요. 그때 연락처를 교환하지 못한 게 얼마나 후회됐는지 몰라요. 그분의 솔직한 말에 제 가슴이 떨렸어요. 저도 완전히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그분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급히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태훈 씨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는데 그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제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그분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설렘과 흥분으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재회의 기쁨과 내일 만날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서 교차했어요.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역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서 그분을 기다렸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에 그분이 나타났고 우리는 마주보며 앉아서 지난 한 달간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앱은 유니 씨와 만난 후 바로 탈퇴해서 삭제했어요. 대학에서 제가 매칭 앱을 쓴다는 걸 알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요. 그분 말에 저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 프로필이 사라진 이유,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연락할 수 없었던 이유를요. 우리는 각자가 어떻게 상대를 찾으려고 노력했는지를 마치 어제 일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분도 저처럼 앱을 재설치해서 찾아봤고 심지어 여수 펜션에 전화를 걸어서 정보를 얻으려고도 했대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방침 때문에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서로의 필사적인 노력에 우리는 얼굴을 마주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커피 잔이 비고 두 번째 잔을 주문할 무렵엔 우리 대화가 더욱 깊어져 있었어요. 여수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일시적인 설렘이 아니라 틀림없는 진심이었다는 걸 서로 확인했어요. 69에 다시 시작하는 관계는 젊었을 때처럼 순진무구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인생 경험을 쌓은 우리이기에 더 성숙하고 진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감했어요. 이제부터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서두르지 않고 서로 페이스에 맞춰서요. 그분 제안에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로 답했어요. 젊었을 때 타오르는 듯한 열정적인 감정보다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깊어지는 관계가 저에게는 더 의미 깊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도심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함께 방문했어요. 태훈 씨는 세계 문화에 대한 지식으로 전 식품에 얽힌 역사와 문화를 흥미롭게 들려줬어요. 저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생명,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을 나눴고요. 점차 만나는 빈도가 늘어갔어요. 주말마다 한강변을 산책하거나 때로는 그분 대학 캠퍼스를 거닐기도 했어요. 그분이 강의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적도 있었는데 학생들과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마치 소년처럼 빛나 보여서 정말 멋졌어요. 2달쯤 지났을 때 그분은 저를 자택에 초대했어요.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진귀한 기념품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의 생활 공간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란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저건 페루 마추픽추에서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해주는 그분 모습에서 세계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저도 점차 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간호사로 일하며 경험했던 감동적인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은퇴 후 외로웠던 날들. 우리는 서로의 인생 역사를 조용히 나눴어요. 3개월째에 접어들 무렵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손을 잡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헤어질 때 포옹도 조금씩 길어졌어요. 여수에서의 그 하룻밤은 우리 관계의 출발점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으로 의미 있는 수많은 교류가 쌓여 있었어요. 유니 씨, 진심으로 당신이 좋아요. 봄밤 아름답게 벚꽃으로 물든 한강을 바라보며 그분이 진심을 담아 고백했어요.
그분 눈빛엔 확실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분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게도 조금씩 관계를 알렸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라고 소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특별한 사이라는 걸 얘기하게 됐어요. 태훈 씨 딸은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저를 만난 후엔 따뜻하게 받아들여 줬어요. 제 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태훈 씨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고 했어요. 물론 모든 게 순풍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로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었고 주변 시선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나이 들어서의 관계이기에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반년이 지난 어느 날, 태훈 씨는 저를 다시 여수로 초대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여행이었어요. 같은 펜션, 같은 식당, 그리고 같은 해변을 걸으며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달빛 아래 해변에 앉아 그분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반년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우리의 감정은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처음의 설렘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존경, 그리고 깊은 애정으로 변해 있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이 특별한 인연은 우리 둘에게 새로운 활력과 인생의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줬어요. 남들이 보기엔 늦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히 아름답고 값진 시작이었어요. 서로를 찾고 또 찾으려고 애썼던 그 절실한 마음이 지금의 깊은 유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걸어가기로 했어요. 그게 69에 찾아온 이 사랑의 의미이자 가치였으니까요. 태훈 씨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우리는 한강변 벚꽃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 마음처럼 설레고 있었어요. 이른을 앞둔 나이에 이런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는 게 신기했어요. 윤희 씨, 우리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태훈 씨의 조용하지만 진지한 제안에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혼자 살아온 제게 누군가와 생활 공간을 함께하는 건 큰 변화였어요. 하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그 변화가 결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거듭한 끝에 서로의 프라이빗한 공간은 유지하되 주말엔 그분 집에서 함께 지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완전한 동거도 완전한 독립도 아닌 우리만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있는 기쁨을 나누는 것. 그 절묘한 균형을 우리는 찾아낸 거예요. 가족들에게 우리의 결정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모두 따뜻하게 지지해 줬어요. 태훈 씨 아드님은 아버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오랜만이에요. 윤희 씨께 감사할 뿐이에요. 라고 말해줬어요. 제 딸들도 엄마가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쁘다고 했어요. 물론 처음엔 괜찮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우리의 단단한 의지와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모습 앞에서는 그런 우려도 곧 사라졌어요. 윤희 선배, 정말 대단해요.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친구 명숙이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제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이렇게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또 함께 새로운 것에도 도전했어요. 태훈 씨는 저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쳐 줬고, 저는 그분에게 옛날 방식의 한국 가정 요리를 알려줬어요. 때로는 함께 지역 요가 교실에 다니거나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우리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 깊이 발전해 갔어요.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힘들 때는 지지해 줬어요. 태훈 씨가 갑자기 감기에 걸렸을 때는 제가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간호했고, 제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할 때는 그분이 마음을 다해 돌봐줬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은 커져요. 우리는 함께 매일 아침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서로가 있기에 더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책임감이 생겼어요. 윤희 씨가 있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기적 같아요. 그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완전히 같은 마음이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이 사랑은 젊었을 때 어떤 사랑보다도 값진 진실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국내 여행으로 시작해서 점차 해외로 범위를 넓혀갔어요. 태훈 씨가 오랫동안 연구해 온 세계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여행이었어요.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본숨 막히는 일출, 터키 카파도키아의 몽환적인 열기구, 그리스 산토리니의 새하얀 파란 절교.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발견과 감동으로 가득한 값진 추억이 됐어요. 여행 중에 때로는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우리 둘이 유독 눈에 띄기도 했어요. 때로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런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모습이 노년층에게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되길 바랐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태훈 씨는 저에게 작은 반지를 건넸어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게 아니라 소박하지만 따뜻한 빛을 내는 심플한 실버링이었어요. 법적인 결혼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는 평생의 동반자가 돼주세요. 제 남은 인생을 윤희 씨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그분 말에 눈물이 차올라서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일은 넘어서 찾아온 이 행복은 정말 예기치 못한, 그리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사랑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사랑과 인연의 나이 제한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는가, 그리고 눈앞의 만남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기쁘겠어요.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후반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태훈 씨와 윤희의 이야기를 응원해 주신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니까 부담 없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 번의 클릭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돼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도 우리에게 큰 격려가 돼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 꼭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서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니까요. 황혼의 사랑,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